현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가장 큰 이슈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첫째는 임시 유지관리자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26년 4월부터죠. 자, 둘째는 유지관리자의 위탁 선임 문제, 셋째는 중복 선임의 문제이다. 여러분들이 딱 관심 가질 법한 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PD 지식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 정착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특집 원고입니다. 본 내용은 공존행동, 위생설비, 기계설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 특집 내용, 한국설비기술협회에서 이슈된 잡지입니다. 최근에 올려드린 특급 속보 기계임시관리자 관한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찬반의 의견 여러가지 올려주셨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현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나 성능 점검을 받아야 하는 모든 대상 건축물에서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적정한 자격을 구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죠. 1년에 1회 이상 각종 설비가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는지, 설비의 효율적인 운전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성능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업무라도 도입 초기에는 적용을 받는 대상이나 업계, 제도를 시행하는 공무원 등 모두에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테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안정화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행착오와 혼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고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법 적용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제기되었다면 이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법 개정도 필요하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법과 현실의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얼마나 발현되느냐에 따라 지금의 혼란과 시행착오 시간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 그동안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관련 제도의 시행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기계설비법이나 유지관리 기준, 고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자, 필자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가장 큰 이슈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첫째는 임시 유지관리자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26년 4월부터죠. 자, 둘째는 유지관리자의 위탁 선임 문제, 셋째는 중복 선임의 문제이다. 여러분들이 딱 관심 가질 법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사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임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는 실패했다. 자, 기계설비법 적용에 따른 유지관리자 자격 소지자의 수급 문제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시설관리자의 고용 유지를 고려하여 도입된 방안이 임시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인데요. 자, 기존에 일하고 계신 분들, 이 선임된 경력의 인정기한은 26년 4월까지죠. 그렇죠. 당초의 취지는 기계설비법이 제정된 20년 4월부터 6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임시 인정기간을 부여했고, 와, 6년이면은 그 유예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죠. 자, 그 기간 동안 임시 유지관리자들이 관련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여 정식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도록 하기 위함이었고요. 6년 동안의 기한을 주긴 줬습니다. 자, 하지만 임시 인정 기한을 1년여 앞둔 현재까지도 임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37%네요. 자, 이럴 정도로 당초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 100명 중에 약 37명, 100명 중에 약 38명이 임시로 지금 선임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상황이라는 뜻이죠. 생각보다 많은 수치네요. 정부의 예측이 잘못된 것이었음이 지금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자,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들 임시 유지관리자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평가와 교육을 통하여 정규 유지관리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임시 유지관리자들의 학력과 경력, 자격, 그리고 소정의 교육 등의 평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책정해서 정규 유지관리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건설기술인의 학력 경력자 인정제도와 동일한 제도고요. 어느 정도 학력과 경력 조건을 맞추고 일정의 시간을 들여 교육을 받으면 정식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성교육 제도와는 유사한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들은 국토부의 이 방침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고 있다. 왜 예전부터 일 잘하고 있었는데 쓸데없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도 먹고 좀 삽시다. 나를 자르려고 하나.
이제 임시 유지 관리자들의 상당수는 적절한 국가기술 자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거나 자, 또는 이 분야에 대한 실제 업무 역량이나 기술력이 없는 행정직이나 타 분야 종사자들이 많은데 정식 자격을 보유한 유지 관리자들을 고용하거나 현장 근무자가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에서 소위 아무나를 임시로 선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기술 역량이 없는 인력들이 정규화된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분야는 기반이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간극을 좀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토부의 임시 유지관리자의 정규 전환 계획은 그동안 정식 유지관리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해온 많은 기술인들을 허탈하게 할 뿐 아니라 향후에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취득 의지를 크게 꺾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 글 잘 썼네. 필력이 좋네요. 직장 다니면서 어렵게 시간 내서 공부하지 않아도 몇몇 조건만 갖출 수 있다면 정식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 위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력 경력자 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계설비 건설기술인 약 10만 명 중 32%는 기능사 자격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서 이 기능사 자격조차라고 쓴 거는 이 글을 쓴 필자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네요. 자격증이 없이는 이 선임 자격을 갖출 수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자, 기계설비 공사업체의 본사에서 격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력을 보충하면 얼마든지 건설기술인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발생하고 있는 대형 건설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도 이렇게 학력 경력자 인정 제도를 통해서 기술 역량이 부족한 현장 기술자를 양산해 놓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 자격증이 있는 것하고 현장의 기술 역량의 인과성을 글쎄요. 반드시 자격 소지자가 이 기술 역량이 뛰어나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학력 경력자로 일단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는 인원수보다 항상 더 많은 학력 경력자들이 손쉽게 신규로 유입되기 때문에 비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건설기술인 쪽에서 학력 경력자는 이미 실패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생각은 당위성도 없고 납득하기가 어렵다. 건설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 사고와 유지관리 분야로까지 확산될까 크게 우려된다. 상주, 비상주, 위탁 선임, 중복 선임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장에 있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가장 민감하고 짜증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상주, 비상주, 위탁, 중복 선임과 같은 근무 형태에 대한 것이다. 상주, 비상주 또는 위탁 선임 문제는 현장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유지관리자가 정식 유지관리자 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라면은 실직의 위협. 그렇죠. 이게 지금 딱 제일 현실적인 문제죠. 기존부터 일 잘하고 있었는데 자격증 없다고 갑자기 잘릴 위험에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당장 가서 그 새끼 잡아. 현재 비상주나 위탁 선임이 불법이 아니란 이유로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탁 선임 비용이 상주 근로자 채용보다 다이소보다 싸기 때문에 건물주 머릿속에는 매력적인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선택지에 들어가 있고 현장의 근무자나 큰 사고나 실수라도 벌어지면 자칫 실직의 위기까지 내몰릴 수가 있다. 기계설비 기술인들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가 신행되었으나 현장에서는 그 자리를 전기기술자나 관리소장 등 타 분야 종사자들이 겸직하는 사례가 많다. 전문용어로 각해모치죠. 일할 줄 알아. 1차적으로는 현장의 기계설비 담당자의 업무 역량이나 처우가 열악한 것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 기술 역량이 없는 타 분야의 기계설비 법적 책임자 자리까지 차지함으로써 오히려 기계설비 담당자의 위상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이 일부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글쎄요, 이 위상이라는 단어가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기계설비 기술자가 없어도 아무나 다뤄왔던 기계설비를 이제 적정한 기술 역량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 제대로 기계설비를 운용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고요. 명분인데 이렇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서류로만 선임해 놓는다거나 또는 적정한 기술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기존의 타 분야 종사자에게 겸직을 시킴으로써 법의 취지는 무력해지고 열악했던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구성원들에게 법에 따라 적정한 기술 자격을 갖추라고 독려해야 할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국민의 세금 수백억을 쏟아부으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교육부의 처사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자, 기계설비법 제정 당시 빈약했던 유지관리 분야의 상황을 고려해서 초기부터 너무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놓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되나 그 틈을 이용하여 현재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보완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와 관련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현실에 맞지 않도록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뒷수습은 다음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막 만들어 제끼는 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치닥거리는 다음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자의 자격 인정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임시 유지관리자가 필요했고 건설기술인을 유지관리자로 인정해주는 편법이 생겼다고 본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술 인력이 기능사들이다. 기계설비법 이전부터도 이미 수십 년 동안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냉동기와 보일러의 운전자, 가스 안전관리자들 등에 대한 선임 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의 냉동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냉동제조, 시설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보일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검사 대상 기기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에너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일러의 관리자로 선임된 기술인력의 약 반 이상이 에너지관리 기능사들이다. 냉동기 안전관리자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관련 통계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긴 했지만 냉동기 역시 선임된 인력의 절대 다수가 공조냉동기계 기사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아울러 기계설비 유지관리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현업의 유지관리자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인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축, 기계설비, 설비 보전에 대한 취득자 통계를 모아도 기능사가 67%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분야 기술인력의 절대 다수가 기능사인 상황인데 현재 기능사들은 초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태고요. 자, 모든 건축물에서 기계설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냉동기와 보일러의 운전관리자들이 정작 기계설비법에서 소외받고 있는 상황은 온당치가 않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핵심 기계설비의 관리자로 기능사들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제정된 기계설비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법간의 형평성 측면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 기능사의 초급 인정, 타 분야 기술자나 학력 경력자의 배제가 필요하다. 현재 기계설비 유지 분야의 절대 다수를 기능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초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인정받도록 하려면 인력 수급 문제는 일거에 해결이 되고요. 자, 임시 유지관리자들은 학력, 경력, 자격, 교육 등을 평가하여 수고스럽게 정규 유지관리자로 변환할 필요도 없다. 유지관리 분야에서 건설이나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자들을 유입시킬 필요도 없고요. 특히 이 건설 기술인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인정해주고 있는 현재 제도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설비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과 유지관리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요거는 지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네요.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운전면허증을 자동으로 발급해 주지는 않는다.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공장을 오래 다녔다고 해서 조리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발급해 주지 않는다. 지게차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인 수첩을 일단 발급받은 후 2차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우회 등록하는 편법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이건 예전부터도 상당히 논란의 이슈가 있는 사항이죠. 그리고 10만 명에 이르는 건설 기술인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8만 명에 육박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왜 건설 기술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인가? 건설 기술인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새롭게 유입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종사하던 유지관리자들의 입지는 오히려 약화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조치 배경에는 기계설비법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이 협회 회원이 모두 건설 기술인이다 보니 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가 고려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적혀 있고요. 이 분야의 수건 사업이었던 기계설비법 제정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며 본인 또한 기계설비 기술인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업역 간의 무분별한 융합은 곤란하다. 기존 건물에서 보일러를 20-30년 동안 운전했던 경력으로 특급
건설 기술인 자격을 인정받아서 대형 건설 현장의 현장 대리인이나 감리, CM 등으로 선임돼서 건설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해보라. 10만 명의 건설 영역에서 8만 명의 유지관리자들에게 동등하게 건설 기술인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면 건설 기술인들은 무분별하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인정해주고 있는 현재 제도는 당장 폐지가 되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전문 기술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인정 제도를 국가기술 자격 중심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 일해왔던 기능사가 초급으로 인정받으면 인력난도 사라지기 때문에 학력 경력자 인정이나 양성교육 등도 필요가 없고요. 국가기술 자격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와 연관성이 있는 자격 종목으로 한정하고 있으니 건설이나 제조 관련 자격 종목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상주 및 겸직입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일정 자격을 가진 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금 선임하게 되어 있죠. 자, 현재까지는 26년 4월입니다. 유지관리자의 근무 형태가 상주인지 비상주인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설비의 관리자와 중복 선임에 대한 규정도 없고 현장에서의 업무 혼선이 큰 상황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건축물에는 여러 기계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에너지 사용량도 많은 편이어서 나름대로의 전문 기술 지식과 역량을 지닌 시설 관리자가 배치돼서 평상시 설비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운전과 관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기계 설비의 수명도 연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명분이었는데,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할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에 상주하지 않거나 서류적으로만 선임 신고해 놓은 경우,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나 관리소장, 사무관리자로 중복 선임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제대로 된 기계 설비 운전 관리가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법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시설 관리의 다른 직종의 관리자의 근무 형태와 비교를 해보면 법에 의해서 선임 신고하는 다른 설비의 관리자들은 대체로 중복 선임이나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규모가 작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업무의 위탁이나 대행도 가능하도록 한 경우가 많으나 중복 선임이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외부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상주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분야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분야의 사례를 참고해서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상주 근무와 겸직 선임을 금지하는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네요. 전기안전관리자는 이제 상주가 명시가 되고, 소방안전관리자도 규정은 없고, 큰 규모는 상주 중이고 작은 규모는 이제 위탁 관리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냉동기 관리자,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동기 겸직 금지, 도시가스 겸직 금지, 보일러도 중복 선임 금지. 소방안전관리자는 2, 3급은 이제 겸직이 가능하고요. 1급 이상부터는 겸직이 안 되죠. 전기안전관리자는 중복 선임이 금지됩니다. 자, 기계설비법 19조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 성능 점검업 분야의 법 개정 필요사항. 현재 기계설비 성능 점검 분야는 낮아진 용역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먼저 그냥 다이소보다 싸게 후려치고 있는 게 문제다, 그 얘기네요. 현재 성능 점검업을, 근데 이건 기계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관리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 해준 단가가 있긴 하지만 일단 계약서 쓰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싸게 후려치는 겁니다. 성능 점검업을 등록한 업체가 500개에 육박하고 있어서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된 측면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성능 점검이 저가의 수렁에 빠진 데에는 상기표 8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고 본다. 전기 소방 업체들의 끼어 팔기식 영업. 덤핑인가요? 관리주체의 비용 절감을 위한 무조건 최저가 입찰, 낮은 성능점검 품질, 성능점검 물량의 편중. 자, 성능점검은 건물의 규모별로 매년 성능점검 받아야 하는 기한, 고시에 따라 기존 건축물은 4월 18일과 8월 9일 두 날짜로 지정이 되어 있고, 기계설비법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완공된 건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의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특정 일자 2개로 기준일을 적용받고 있다 보니까 매년 두 기준일에만 도래하면 전국의 모든 건축물들이 성능점검 받느라 분주하다가 기준일이 지나고 나면은 성능점검 발주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성능점검 업체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철 장사하고 있다, 그 얘기네요. 이 때문에 기준일이 지나면 일부 직원을 해고했다가 다음 연도 기준일에 한 달, 2달 전에 신규 채용을 하는 사례도 많이 보게 된다.
이거 뭐 해수욕장에서 뭐 파라솔 파는 거하고 똑같네. 기준일이 지난 공백기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기 위해서 성능 점검 업체들이 무리한 저가 수준에 나서게 되고 아예 나가서 붕어빵이라도 팔아야지. 이렇게 한번 낮아진 용역 비용은 다음 연도에 성능 점검 발주 시 시중 단가로 인식되어 버려져 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정상적으로 성능 점검을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비정상적인 낮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악순환에 빠져버린 실정이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이것도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지. 또한 4월 8월에 기준일에 근접한 몇 달간의 전국의 대부분의 성능점검 발주 물량이 집중되다 보니 짧은 시간 내에 성능점검을 급하게 진행하느라 성능점검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해서 성능점검 매법이 취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기준일의 변경이 시급한 상황이다. 근데 이 기준 날짜를 이렇게 일률 편연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준일을 두 날짜로 지정해 놓은 것이 기계설비법 제정 이전의 건축물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임시 조처였으므로 기계설비법의 적용이 수년이 지난 현재는 제도 효과를 높이고 시장에서의 정착을 위해서 모든 건축물의 성능 점검일 기준일을 사용 승인일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 현재 기계설비법에서는 성능점검 기록을 각 지자체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서 성능점검 보고서의 제출률이 모두 다르고 그나마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나 보완 등도 업무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자체에서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 주체들의 성능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뭐 안 걸리면 장땡이다 이 말이죠. 내 일할 줄 아나? 허위나 부실하게 점검하였더라도 보고서 서류만 제출하면 별다른 제재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능점검의 품질이나 실효성은 도외시한 채 초저가 비용으로 형식적인 서류만 만들어 놓은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이건 뭐 이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모두 다 그렇죠.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국회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으며 올해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성능점검 관련 단체에서는 올해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실한 성능점검 보고서에는 행정조치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는데 회신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성능점검 보고서에 대해 해당 담당 공무원이 내용 검토나 보완 지시를 하라는 법 규정이 없고 그와 관련한 행정조치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기관에서는 내용을 검토해서 허위 또는 부실이나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법 관련 조항에 추가가 필요한데 사실상 행정력이 안 되죠. 이에 대해서 성능점검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성능점검 기록을 공개하는 조항도 추가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참고로 전기설비의 경우에도 보시는 표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전기설비의 세부 내용과 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 내용은 철PD 지식 플레이그라운드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갈무리를 해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용역 대가에 대한 최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용역비 산출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긴 한데 계약 시에는 산출 금액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발주사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임의의 가격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 산정 기준은 자 최종 결과가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나 입찰 참여자가 제시하는 별도 금액으로 결정되는 만큼 대가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최종 금액이 특별한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성능점검의 내실화와 고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최소한의 용역 비용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는데 유사한 용역인 에너지 진단의 대가 산출 기준을 참고해서 은행 성능점검 대가 산출 기준이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소요 일수 및 인력 산출 기준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테이블이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의 골자고요. 이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가 아닌 인력의 성능점검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종사자들의 처우는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갑자기 새롭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유지관리자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신규 인력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유지관리자의 처우나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설비법 시행 이후 유지관리자는 성능점검 분야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으며 조속한 법 개정과 현실 개선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분야의 미래는 암울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는 요즘이다 라고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이슈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사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